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뭔가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은 다 좋은 말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딱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반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도 이유를 물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고, 동네 사람들도 만납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신기하게도 여전히 사람 보는 게 어렵습니다. 착한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무뚝뚝해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웃으면서 다가와도 어딘가에서 진짜 모습이 새어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바로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눈을 어디로 두는지,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건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말해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숨길 수 없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느끼고 있던 것들입니다. 다만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불편한 사람 앞에서 왜 불편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용기도 생기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짓.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이 자꾸 자기 쪽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상대방 쪽으로는 한 번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거나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거나 반대편에 앉은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손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해 있었고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을 조금씩 펼쳤다 오므렸다 했습니다. 말은 별로 안 했는데 왠지 그 사람이 더 편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그냥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짚거나 가리키거나 흔드는 도구쯤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손은 그 이상입니다.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곳입니다.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솔직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손동작과 신뢰도의 관계를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23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대화할 때 손바닥을 자주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팔짱을 낀 사람들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바닥을 보인 그룹에서
신뢰도가 62%더 높게 나왔습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도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손을 감추거나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평균 47% 높게 측정됐다는 점입니다.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해해요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그 순간 진짜 감정을 드러냅니다. 불안하면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면 주먹을 쥡니다. 방어하고 싶으면 팔짱을 낍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손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손을 어디에 두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손을 자꾸 숨기는 사람은 뭔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키는 사람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를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보여주는 사람은 자기를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숨길 게 없다는 뜻입니다. 대화할 때 손을 상대방 쪽으로 자연스럽게 뻗는 사람은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편하게 올려놓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걸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왠지 불편하다, 왠지 믿음이 안 간다는 느낌. 그게 바로 손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드러난다. 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좋은 말을 늘어놓는데 손이 자꾸 주먹을 쥐고 있다면 말을 믿지 마세요. 손을 믿으세요. 누군가 말은 별로 없는데 손을 편하게 펼쳐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손을 보세요. 그 사람이 손을 어디에 두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불편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눈빛.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말도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눈을 거의 안 쳐다봤습니다. 천장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손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반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질문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짧게 대답했는데도 그 말이 더 무게감 있게 들렸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칭찬도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다릅니다. 눈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나오는 곳입니다. 관심 없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불편하면 눈을 피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눈이 흔들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시선 접촉과 신뢰도의 관계를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312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한 그룹은 대화 중 상대방과 눈을 3초 이상 마주치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눈을 자주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보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눈을 마주친 그룹에서 신뢰도가 73%더 높게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눈을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68%가 뭔가 숨기는 것 같다, 불편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도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기 말에 확신이 없으니까 상대방 눈을 못 봅니다. 눈을 마주치면 들킬 것 같아서 피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칩니다. 형식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눈을 피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안 놓입니다. 그게 바로 눈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거짓말을 안 합니다. 상대방을 진짜로 보고 있습니다. 말할 때 눈을 마주치는 건 나는 당신과 지금 진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신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눈을 너무 뚫어지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불편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노려보듯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는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 눈을 떼었다가 다시 마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영혼이 뭐냐고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눈으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눈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심인지 아닌지를 다 드러냅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 눈을 마주치는지, 피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진심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닫았습니다. 눈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소중합니다.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사람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말투.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답하는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면서 걱정하는 척은 하는데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높낮이가 평평했습니다. 마치 뉴스 앵커가 대본 읽듯이 말했습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들으면 마음이 안 와닿았습니다. 조금 후에 간호사가 나와서 한 환자를 불렀습니다. 김영숙님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말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따뜻했습니다. 같은 들어오세요라는 말인데 어떤 간호사는 차갑게 말하고 어떤 간호사는 따뜻하게 말합니다. 단어는 같은데 느낌이 다릅니다. 말투는 말의 내용보다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괜찮아요라는 말도 목소리 톤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진짜 괜찮다는 뜻일 수도 있고 괜찮은 척하는 거일 수도 있고
짜증이 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음성통과 감정 전달의 관계를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276명에게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톤으로 들려줬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는 문장을 여러 가지 톤으로 녹음해서 들려준 겁니다. 어떤 건 밝게, 어떤 건 무겁게, 어떤 건 평평하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를 38% 더 많이 신뢰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톤이 따뜻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톤이 차가우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말의 내용과 말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82%의 확률로 말투를 더 믿었다는 점입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으면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말투에 다 나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걱정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꾸미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걱정하면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짜로 반가우면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진짜로 고마우면 목소리 끝이 부드러워집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은 목소리에 감정이 안 실립니다. 평평하게 나옵니다. 억양도 중요합니다. 말끝을 올리는 사람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끝을 올리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면서 끝을 올립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말끝을 내리는 사람은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끝을 내립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목소리 크기도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듣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싶은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말이 아니라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절반만 진실을 담고 목소리는 전부를 드러낸다. 우리는 말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목소리로 나오느냐입니다. 따뜻한 말을 차가운 목소리로 하면 그건 차가운 말입니다. 무뚝뚝한 말을 따뜻한 목소리로 하면 그건 따뜻한 말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말투를 들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으세요. 말은 좋은데 목소리가 차가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목소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느낀 그 냉랭함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약자 대하는 태도.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테이블에 양복 입은 사람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같았습니다.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주려고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개도 안 돌리고 손을 휙 내저었습니다. 여기 물 더 필요 없어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종업원은 네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부하 직원에게 돌아서서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몇 분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접시를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음식을 보면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마치 공기 같은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든 남자분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자 고개를 돌려서 눈을 마주치고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며 나갈 때도 수고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자 앞에서 나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갖춥니다. 웃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본성이 나옵니다.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권력 관계와 행동 변화를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19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상사 역할을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부하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연구 보조원이 들어와서 커피를 나눠주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사 역할을 맡은 사람 중 71%가 커피를 받을 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거나 간단히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반응을 안 했습니다. 부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92%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평소에 자신을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참가자들도 상사 역할을 맡으면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권력이 생기자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청소하는 분들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말로는 사람은 다 평등하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본성이 나옵니다. 존중하는 척, 배려하는 척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앞에서만 합니다. 반대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같은 태도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어도 예의를 갖춥니다. 이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한다. 품격이 뭐냐고요?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 사람이 종업원에게, 경비원에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그렇게 대할 겁니다. 지금은 필요하니까 잘 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5번째, 실수 후 태도. 직장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로 물컵을 엎었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 옷에는 안 튀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빨리 휴지를 집어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괜찮아요 하면서 같이 닦아줬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분위기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가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팀 전체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 그게 원래 양식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요. 변명부터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방어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헷갈려 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실수를 인정 못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본성은 실수했을 때 나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관계도 잘 유지합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순간이 오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명하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합니다. 그 순간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수 후 반응 패턴과 성격의 관계를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267명에게 간단한 과제를 주고 일부러 실패하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패 직후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즉시 자기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전체의 34%였습니다. 나머지 66%는 변명을 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과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책임을 회피한 사람들을 6개월 후 추적 조사했을 때 대인관계 만족도가 평균 43% 낮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즉시 인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신뢰도가 29% 상승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실수 하나로 자기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미지가 깨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완벽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합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실수하는 순간 본성이 나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배우지를 못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고칠 생각도 안 합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기 부족함을 보는 순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지만 인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실수하는 순간을 보세요.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변명부터 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 당신도 그 사람의 변명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지켜지지 않습니다. 6번째 침묵.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면 그 사람이 그거 말인데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침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누군가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쯤 되니 피곤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작 제대로 나눈 대화는 없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짧게 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끊겨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말을 안 해도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과 침묵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말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계속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침묵이 오면 빨리 메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침묵이 무서운 겁니다. 말이 없으면 자기 속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자기가 지루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채워 넣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침묵과 관계의 질을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21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대화 중 자연스러운 침묵을 허용했고 다른 그룹은 침묵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후 서로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감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침묵을 허용한 그룹에서 신뢰도가 54% 높게 나왔습니다. 친밀감도 47% 높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편안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침묵을 피한 그룹에서는 피곤했다, 형식적이었다는 응답이 68%나 나왔습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말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건 서로 편하다는 뜻입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는 진짜 관계입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이입니다. 반대로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아직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만 아는 사이입니다. 말이 끊기면 어색해집니다. 뭔가 계속 이야기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피곤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말로 채우는 사람은 내면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도 편하지 못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들이 불편해서 말로 도망칩니다. 침묵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인상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모두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말을 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불안이 올라오니까요.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침묵을 보세요. 그 사람이 침묵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말로 채우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피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진짜 편안한 관계는 말이 없어도 편한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세요. 7번째, 돈 쓰는 습관.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먹었으니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면서 제가 낼게요 했습니다. 다들 아니, 어떻게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괜찮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사고 싶어요 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고 싶어서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모임 때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나섰습니다. 저번에 그 친구가 냈으니까 이번엔 제가 낼게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내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전화가 왔다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계산을 끝내고 돌아오면 그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 벌써 계산했어요? 제가 낼 걸 그랬네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갑은 안 열렸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았습니다. 계산 시간만 되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제가 낼게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 있는 척하고 배려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돈이 오가는 순간이 되면 달라집니다.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기꺼이 내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시카고 대학교 행동경제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소비 패턴과 성격의 관계를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289명의 3개월간 소비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지출, 공동비용 지불, 기부 등의 패턴을 중점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지출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평균 58% 높았습니다. 대인관계 만족도도 64% 높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공동비용을 회피하거나 자기 몫만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기심 지수가 평균 51% 높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소득 수준과는 무관했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성향의 문제였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기꺼이 내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 함께 나누는 경험이 소중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반대로 항상 자기 몫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거는 15,000원이니까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먹은 만큼 내는 게 공평하니까요. 그런데 그 공평함 뒤에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문제인 건 아예 피하는 사람입니다. 계산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 다음에 낼게요라고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모임은 오는데 비용은 안 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친구끼리 뭘 다음에
내가 살게 같은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갑은 안 엽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시간도 아끼고 마음도 아낍니다. 자기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꺼이 내는 사람은 시간도 기꺼이 내고 마음도 기꺼이 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대함은 부자의 미덕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서 베푸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아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돈 쓰는 습관을 보세요.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항상 피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용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그런 계산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8번째, 칭찬 반응.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분이 자기 그림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리셨네요. 색감이 아주 좋아요. 그분은 손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냥 취미로 그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말했는데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그려본 건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 다행이네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분의 그림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멋지네요. 구도가 좋아요.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당연하죠. 저 원래 잘 그려요. 웃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여기 수업이 별로예요.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칭찬한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 다 칭찬을 받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칭찬을 받는 순간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예요. 아직 부족해요. 같은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칭찬을 받는 순간이 되면 달라집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칭찬에 대한 반응과 자존감의 관계를 분석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253명에게 동일한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감사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알아봐 주시니 기쁩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받아들이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전체의 32%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정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별로였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닌데요. 칭찬을 계속 부정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전체의 41%였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당연형이었습니다. 네, 제가 잘했죠. 원래 이런 건 제가 잘해요.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랑으로 이어갔습니다. 전체의 27%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6개월 후 추적 조사 결과였습니다. 감사형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평균 67% 높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는 걸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부정형은 자존감이 평균 38% 낮았고 만성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형은 타인으로부터 신뢰도가 평균 52%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오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칭찬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칭찬해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한마디가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만들지도 않고 우쭐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칭찬을 계속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으면 불안해집니다.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깎아내립니다. 더 문제인 건 당연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잘했으니까요. 칭찬을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습니다. 칭찬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알아봤네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이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더 많이, 더 크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소에 저는 겸손해요. 저는 욕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칭찬을 받으면 본성이 나옵니다. 칭찬을 어떻게 받느냐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감사하게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계속 부정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칭찬은 시험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고맙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칭찬을 받는 반응을 보세요.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칭찬을 받는 순간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피곤해집니다. 당연하게 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은 칭찬을 고맙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알려면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을 보라.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고 실망도 했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잘못 봤던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뭔가 불편하다는 걸. 다만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손짓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진심인지 형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투를 들으면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실수했을 때 반응을 보면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회피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내면이 안정된 사람인지 불안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몸은 꾸밀 수 없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인생은 길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눈이, 말투가, 태도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놓아줘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소진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도 됩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걸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손조차 제대로 내밀지 않는 사람에게,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사람에게, 말투에 온기조차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말이 없어도 편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편하고, 있는 그대로 있어도 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손을 따뜻하게 내밀어주는 사람,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말투에 온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작은 신호에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다락방, 오늘도 여러분 곁에 머물다 갑니다.